홍공 훗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 중앙영문법 마스터 레벨 2의 저는 홍공쌤입니다. 훗! 자, 오늘 이제 5강이 되겠고요. 문장의 형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배웠던 게 이라고 이제 이하고 이렇게 삼형식이 있었다. 그죠? 이 형식은 심플합니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이제 뼈대가 있고 뭐 시간, 장소, 기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길이를 늘리는 거였고요. 이제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나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상태다라고 해서 이 주어 다음에 연결동사, 비동사가 주로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 학생, I am a student, 그렇죠? I am happy, 형용사가 온다든지, I am at school, 장소 덩어리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이 주어의 어떤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였고, 변화를 나타낼 때 동사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 그죠? 감각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감각 나타내고 변화를 나타낼 때는 주로 뒤에 이제 형용사가 온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구별 문제가 엄청 나왔죠, 그죠? 부사하고 넣어가지고 행복하게가 답이니 행복하니 답이니 이런 것들 엄청 나왔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많이 다뤄봤고요. 삼형식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고 했어. 나 뭐뭐 한다, 무엇을이란 거죠. 먹는다, 빵을, 읽는다, 책을과 같이 이렇게 3번이 뒤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마디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제 사형식하고 이제 오형식입니다. 사형식, 오형식 둘 다 1, 2, 3, 4, 네 마디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마디 등장을 하니까 사실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사형식하고 오형식이.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준다라는 성격의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걸 준다. 그래서 요거에게, 이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라는 이런 구조고요. 똑같이 네 마디지만 오형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다. 이 사람이 이 동작을 하도록 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물건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물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근데 오형식에서는 이 사람이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자면 이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쵸? 요 이제 우리가 이 형식에서 많이 봤던 것이 목적어하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하고 목적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3번, 4번의 관계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가지고 안 같으면 사형식, 같거나 이제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오형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아,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 우리가 용어에 겁먹지 말고 하면 되고, 오형식에서 좀 특별한 친구들도 있더라. 그 동사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들,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가 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형식 보도록 할게요. give, 주다, 그다음에 show, 보여주다, send, 보내다. tell 같은 게 말하다인데요. 말하다가 다른 형식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치. 하지만 뒤에 이게 3번, 4번이 오게 될 때는 이때는 말해 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떻게 마디가 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똑같은 동사도 삼형식이 될 수도 있고 사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정도만 파악이 되지 이거를 뭐 외우려고 우리가 각 잡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때 3, 4번이 오는 구조에서 teach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 주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I buy it 하면 이제 이때는 나 산다 그것을 하려면 이제 삼형식에서 이제 buy가 쓰인 거겠지. 근데 I buy 돼 있고 him a gift. 이렇게 되면 나 이때 어떻게 돼? 3, 4니까 그를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돈 주고 이 사람 사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는 사준다가 되는 거지. 3, 4가 있으니까 그에게 선물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사라고 해도 어떤 마디의 구조권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쌤이 맨날 길게
문장 단위로 우리가 소리내고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크게 탁 숲을 보면서 가면 이게 자동으로 끼워서 맞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 주다가 되고 빌려주다, offer도 제공하다, 제안하다, 쿡도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해 주다가 되는 거지. 뒤에 구조가 이렇게 오면. 근데 간접 목적어는 이제 우리가 아는 목적어 쓰고 오면 되고, 이제 이때는 에게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겠죠. 그렇죠? 뒤에 직접 목적어는 을을로 하면 돼.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이 용어를 외우느라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사형식은 그냥 3, 4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두 개는 똑같지 않아요. 그죠? 나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 나하고 선물이 똑같아? 네, 아니죠. 그죠? 오케이. 나에 대한 상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는 그냥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 gave her a letter. 됐죠? 그럼 나 주었다. 여기까지 2번 구분이 되죠? 그녀를 준 게 아니지. 그녀에게 편지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하고 편지가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녀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될 때는 제공해 줄 때는 이제 그냥 사형식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간접 목적어가 되고 진짜 그 준 물건 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풀어 보세요. 간접 목적어는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이 되겠네. 그죠? 누구에게가 됩니다. 풀었죠? 자, 나는 그에게 정답이죠. 책을 주었다. 책을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he showed us his new car 되니까 딱 느낌 오죠? 3번이죠. 그죠? 그는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그의 new car. 요거는 이제 덩어리죠. 새 차를 보여주었다. 이게 4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잖아요. 그럼 사형식인 거예요. 근데 뭐 구분하지 않더라도 해석만 되면 이미 끝인 거죠. 네, 엄마는 만들어 주었다죠. 딱 뒤에 보자마자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me가 빠지면 만들었다 샌드위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될까요? 3번이 되면서 이거는 삼형식을 이끄는 동사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기본이 해석이요. 한마디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홍콩쌤이 있다. 네, 대한민국 문법 최고의 까지만 여기까지만 뒤에는 알아서. 자, 부끄럽구만. 자, 근데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패턴만 쓰면 어느 지점을 내가 강조하는지가 좀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만 쓰면 좀 지루하잖아. 근데 우리가 말할 때 3번뿐만 아니라 이제 4번을 좀 더 앞으로 끌고 나와서 좀 하이라이트를 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복잡한 게 있는데 일단은 자, 무시하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형식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필기하는 맛이 있어야지 교재에다가. 자, 이게 그러면 나 주었다. 그녀 딱 봐도 그녀를 아니라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되겠죠.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누가 봐도 사형식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선물을 좀 이제 앞으로 끌어내서 강조를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나 주었다. 선물을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그녀에게인데 이렇게 to가 없으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이제 앞에 나왔을 때 그녀에게가 되는데 이러면 나 선물을 주었다. 선물을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그녀를이 되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집니다. 자, 그래서 덩어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녀에게라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to라는 전치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 덩어리가 되는 거야. 장소, 시간처럼 뒤에 붙게 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장소, 시간처럼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her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되게 되면 요거는 기타기 때문에 뼈대에 치지 않아요. 그래서 1, 2, 3번으로 된 우리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거나 쓸 때 다른 스타일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맥락을 혹은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내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일단은 원래 이제 직접 목적 앞에 딱 넣고 그 다음에 to her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to만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목적이 앞에 오지만 to나 for나 of 같은 이 전치사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를 랜덤 뽑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동사가 오느냐 따라서 정해져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또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간접 목적어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더라 하면 요거는 뼈대에 안 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되니까 삼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to를 쓰는 거, for를 쓰는 동사 요때 만약에 여기에 그러면 give가 왔다면 to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buy가 왔다면 뭐 for를 써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ask가 왔다면 그렇죠. ask가 왔다면 of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는 거야, 사람들이. 뭐 엄청 주구장창 외우지만 홍콩은 또 우리 클래스가 달라야겠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전달한다, 이렇게 건네준다. give 준다, 전달이죠. send 물건 보내주는 거 전달이죠. lend 빌려주는 것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pass도 전달해 주는 거죠. show도 어떤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tell 언어로서 말해 주는 거 전달이죠. bring 가져와 주는 거, 써 주는 거, offer 제안 제공해 주는 거, teach 가르쳐 주는 거, hand 손이지만 건네주다는 뜻이 있고요. read 어떤 내용을 읽어주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토스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라는 약간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달일 때 주로 이렇구나. 근데 내가 쌤 이거는 teach는 전달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드는 것만 외우면 돼. 한두 개예요. 한두 개. 그리고 만들어주거나 사주거나 요리해주거나 get 건네다 주고 get 같은 건 조금 예외긴 하지만 찾아주거나 만들어주는 것들 build 뭔가 만들어주고는 건 단순 전달은 아니지. 요리해주거나 이런 건 단순 전달은 아니야. 뭔가 좀 더 가공이나 정성이 들어가죠.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간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란 뜻이 들어간 for를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리해주고 그런 것들은 뭐 재료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buy도 돈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교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오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for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요 두 개는 그냥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보통 ask죠. 하나 그냥 of를 쓴다 정도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해하시고 ask나 require 중학교에서는 거의 ask만 90% 이상, 95% 이상 고등학교쯤 가야 require 조금씩 등장합니다. 요거가 이제 of를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요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나 좀 딱딱한 글에서 많이 등장을 하지 실전 회화에서는 좀 잘 안 쓰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홍콩쌤이 시험과 실제로 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둘 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금 외울 필요가 있다. ask하고 of 하나 정도 외워도 된다. 그래서 단순 전달은 to.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정성 가공하는 것은 for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이거 갖고 여러분들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에서 굉장히 좀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방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이해를 해 보세요. 자, B번 풀어보세요. 풀었지. 자, 그럼 그 사이에 쌤은 이제 필기를 푸는 동안 원래는 이제 이런 게 됐겠죠, 그죠? 하나만 이제 해준다. 이렇게 싹. 그러면 나 보냈다 되고요. 그에게 글을 보낸 건 아니죠. 야, 너 박스에 들어가 해서 가라. 이건 아니잖아.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부각시키고 싶어. 얘를 뒤로 빼려면 얘는 뒤에 기타 덩어리를 만들어야겠지. 그치? 자, 근데 send는 send, 보내주는 거는 정성 물론 있겠지만 그냥 전달이잖아요. 그죠? 전달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to 힘이 되겠죠.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주는 거는 플러스 알파죠. For his mother 됐죠. 그는 사줍니다. 약간의 꽃을 엄마를 위해서, 그의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She asked a question. 그녀는 질문을 했습니다. ask는 외우라고 했죠. Of the speaker. 그렇죠. 그 말하는 사람, 발표자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딱딱한 그런 영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험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할게요. 쌤도 실제로 쓰는 사람하고 다 이게 시험에 다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 사실은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형식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형식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목적어, 을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란 게 나왔어요. 보어란 말 언제 들어봤어? 이 형식에서 I am happy, I am shy 할 때 그렇죠? 요때 이제 happy는 나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 주잖아. 주어에 대해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 즉 보충어,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어에 대해서 보어니까 주격 보어라고도 이렇게 해요. 영어로 이제 complement이라고 해서 C로 이렇게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이렇게 보어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어에 대한 보어지만 이 주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상태더라. 이 사람이 이런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목적어에 대해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3번에 대한 상태를 설명을 해 주더라.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ll, name, make. 부르다, 전화도 듣지만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뭐라고 불러주다. 이름 짓다. 이렇게 있겠죠. 그죠? 행복하게 만들어주다 등등. 그래서 기본 뜻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거 볼게요. call, name, make. 왜냐면 make 여기 나오고 또 make 나오기 때문에 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카테고리 요거라 보시면 돼요. He called her a genius 돼 있죠. 그렇죠? 그는 불렀다. 그럼 그녀를 불렀다 돼 있고요. 천재죠. 그러면 그녀가 이제 천재인 겁니다. 그가 천재인 게 아니라 그녀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죠. 이거 사형식이랑 다르죠. 사형식은 그녀에게 천재를 보내주다 이런 느낌인데 당연히 말도 안 되거니와 그래서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다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천재인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은 made, 만들었다. 내가 행복한 거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make나 keep이랑 find도 목적격 보호에 또 이렇게 형용사를 또 많이 오게 하더라.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형용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요거 우리 이 형식에서도 I am a student 할 때처럼, 그렇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I am happy 할 때처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지. 다만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오형식인 거야. 자, 그리고 오형식의 꽃은 사실은 이거지. 나머지 ask, want, tell, advise, advise입니다. 이때는 z 발음. 왜냐하면 이제 advice라고 발음이 스로 될 때는 이제 충고라는 명사고요. 이렇게 advise 하게 되면 충고하다라는 동사예요. 우리 홍공, 우리 제자들은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충고하다, 허락하다, 뭐뭐 할 수 있게 해주다, 명령하다, 격려하다. 그래서 나는 격려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격려했습니다. 뭐 하라고? 쓱 가서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치,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쓱 좀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쓱 간다라는 to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덩어리가 온 거고요. 동작 앞에는 쓱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to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to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게 to 동작이라는 것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걸 하는 거니까 목적어의 보충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은 지금 당장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내 말 듣고는 열심히 곧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쓱 to가 이렇게 쓱 가는 거니까. 그렇죠? 쓱 가서 이런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to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격보의 동작이 올 때는 보통 to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 요거는 2형식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고 5형식에서는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장 유형에서 거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격보의 형태가 오르면 O, 틀리면 X 표시하세요. 풀었니? 일단 해석부터. We called her a hero. 우리는 불렀다. 그녀를 영웅으로 돼 있죠. 그녀가 영웅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네, 이거는 맞아. 명사 올 수 있죠. She is a hero 하는 거 똑같은 거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문장에 들어간 거지. 2번 We make our parents proudly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을 proud하게 되면 자랑스러운, proudly는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가 맞는 것 같지.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our parents are 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봐야 돼.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I am proud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틀렸지, 그죠? proud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3번 I encouraged. 나 격려했습니다. 네, 격려했습니다. 네. 그 사람을 다시 해보라고 격려를 했다면 그 사람이 쓱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to try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목적 보호 자리는 맞지만 to try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다, 뭐뭐 하라고 독려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 겁니다. 그래서 5형식은 목적 보호 올 때는 주로 이제 동작이 올 때는 to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이렇게 하도록 격려를 했다란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 있어요. 요거일 때는 목적보호에 분명히 아까 to가 온다고 했는데 to가 없죠. to가 없어. to가 없습니다. to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수많은 동사들은 목적보호 자리에 동작이 왔을 때는 to가 오지만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작이 왔을 때는 to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또 썰들이 있지만 사역동사, 특히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뭔가 보거나 느끼거나 막 이런 오감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그때 감각동사 했잖아요. 감각동사는 이렇게 구조가 좀 달라. I feel happy 하고 이제 끝나는 거지. 내가 이렇더란데 이 지각동사는 우리 5형식에서는 누군가가 이거 하는 것을 내가 느끼거나 보는 겁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내가 어떻더라, 그녀가 어떻더라고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 3자가 이거 하는 것을 내가 느끼거나 보더라. 관찰하는 쪽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실제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팩트를 전달하는 거고 팩트를 말할 때는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가 sing a song, 노래 부르는 거, 팩트인 거야. 요거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이지. 4번이 덩어리지만 그녀가 들었어.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니까 그녀가 부르는 게 아니니까 목적어에 보충어지. 그지? 그래서 5형식이 맞아. 하지만 이때 요거는 들은 거는 사실을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각동사라고 불러요. 지각. 뭔가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to sing이 아니라 팩트이기 때문에 to 빼고 sing a song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는 느꼈다. 물론 감각동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람을 느낀 겁니다. 바람이 어떻게 동작? 부는 걸 느낀 거지. 그치?
그래서 구조가 3, 4번이 오기 때문에 우리 감각동사 때는 감각동사 쓰고 뒤에 형용사 안 하고 끝이었잖아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 이거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blow를 쓰는 거고요. 진행형일 때는 그때는 ing를 붙이기도 합니다. 지각에서. 안 끝났어, 그 동작이. 안 끝나는 걸 내가 봤을 때는 ing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 saw him running in the par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봤어. 그가 뭐 하는 거? 계속 달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공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강조될 때는 ing. 좀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해요. 이해됐죠? 이렇게 팩트를 전달할 때는 동작을 보통은 이렇게 to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팩트를 전달하는 거. 내가 눈으로 본 거 뭐 팩트지 뭐, 그지? 듣고 이런 거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동사. 주로 상대방한테 이걸 뭐 하도록 시키다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동사들도 명령하다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도 이 사역동사는 특히는 힘이 센 거야. 세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곧 팩트가 된다라고 해서 이때도 to를 안 붙이고 얘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동사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가장 힘이 센 게 make, 뭐뭐 하도록 정말 강제하는 거고요. have는 좀 설득해서 뭐뭐 하도록 시키는 거고, let은 허락을 하는 겁니다. 허락은 힘이 약하지 않나요? 요거에 비해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초퇴한다고 할 때 담임쌤이 허락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허락의 힘은 큰 거야. 그리고 과거에도 왕이 뭐뭐 하노라 하면 뭐 되게 너그럽게 말하지만 굉장히 권한이 센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she made him cry. 그녀는 그를 울게 만들었다. 이제 그죠? 와! 우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힘이 셌길래 말한 게 이제 그를 바로 이제 울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to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는 뭔가 시킨다고 해서 이런 made 같은 동사는 사역동사라고 해요. I let him go. 나는 그를 가게 했다. home early. 집에 일찍 가게 했다. 됐죠. 이렇게 4번에 덩어리가 이렇게 쭉쭉 올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이 아까 나왔던 어디 갔니? 이렇게 뒤에 이제 오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와 관계된 게 나올 때는 일반적인 동사들은 외우지 마요. 일반적인 것들은 다 그냥 to를 쓴다. 그래서 이걸 막 죄다 외우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외울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는 to를 쓰는데, 이와 같이 팩트를 전달하거나 워낙 힘이 세서 말하는 거가 즉시 사실이 될 정도의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예외다. 뒤에 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으로 써주고, 다만 지각동사는 내가 보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진행을 강조할 수가 있다. 이때는 ing를 쓸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 몇 챕터에 걸쳐서 할 것을 쌤이 정말 심플하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뒤에 그러면 D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조금 뒤에가 길어져도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쌤이 좀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 절대 하지 말라고. 여기서 진짜 오형식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쌤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레이저 뚫고 나갑니다. A.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I am making. 나 만드는 중이야. 그렇죠? 학생들 만드는 중이야. 그럼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겠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3번이 준비하는 거겠지. 그럼 사형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실제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거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팩트가 돼야 돼. 그래서 to가 빠지는 겁니다. 시험 준비하도록 나 만들고 있는 중이야. 자, 2번 Why are you so surprised? 왜 너 그렇게 놀랐어? I saw a bird. 나 봤어. 새를.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나는 거야? 새가 나는 거야? 새가 나는 거를 봤다. 팩트죠. fly 되겠죠. 나 새가 날아서 into the room. 방으로 날아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자, 원래는 수업이 여기서 끝나야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해야 될 게 있다. 그죠? 홍공 연습 부분. 설레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 진짜 아까 그 동사들 다 외우면서 막 처절하게 힘들게 막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고 이런 애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따 집에서 보잖아.
이해를 시켜주잖아요. 이 정도 난도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가정법도 다 할 수 있어. easy. 풀었죠? 가봅니다. 그녀는 주었습니다. 펜을 주었죠. 그럼 나에게가 들어가겠네, 그죠? 나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3, 4고 두 개가 같진 않죠, 그죠? 사형식이네. 나에게 펜을 주었다. 그들은 말했단지 말해 주었단지. 스토리 되니까 그녀에게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 사형식이죠. 나는 가르쳤단지 가르쳐 주었단지 뒤에 보면 인것이 영어가 있으니까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사형식이죠. 만약에 없으면 I taught English 하면 이제 3번이 되고 나 영어를 가르쳤다. 사명식이 되겠지. 그는 만들었단지 만들어 주었단지. 자, 커피를 만들어 준 거죠. 우리에게가 돼야 되니까 그는 우리에게 커피를 만들어 주었다. 오케이. 사형식 되고요. 우리는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그의 사진을 대죠. 그렇죠? 쭉쭉 넘어갈게요. 우리는 제안했다, 제공해줬다. 오케이. offered. 물을 좀 제공해줬다죠.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You some water. I bought. 나 샀다 됐죠. 가방이죠. 그녀에게 가방을 사주었다가 되겠지. 그죠? 역시나 3, 4. 그들은 그에게 타월을 가져다 주었다.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역시나 3, 4. 여기는 다 사형식 천국이다. 그죠? B. 알맞은 거. 여기 B번에서 이제 자, 나는 펜을 자, 3번 나왔죠. 펜을 주었다. 그럼 뭐뭐에게가 뒤로 왔어. 이럴 때는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죠. 전치사가 들어있는 덩어리. 전달이지. 전달이니까 to my teacher. 내 선생님한테 펜을 주었다. 이메일을 보내주었다. 전달이죠. to his boss. 그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자, 만들어준 거는 좀 뭔가 정성과 가공이 들어갑니다. For their neighbors.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neighbors.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요리 마찬가지죠. For his family.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레시피를 보여주었다. 이건 내용 전달이야. To her classmates. 그녀의 반 친구들한테 요리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주었다. 사준 거는 돈이라든지 뭔가 어쨌든 더 해야 됩니다. 그죠? A toy. 장난감을 사준 거. For the baby. 그 아기를 위해서 사주었다. 지어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주는 거. Make, build 다 플러스 알파로 봐야 돼. 모래성을 for their kids.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주었습니다. We ask questions.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ask는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Of the students. 학생들한테. 자, C번 바로 가봅니다. 골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를 맥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짓다. Named. 그래서 name이 이름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로도 또 이렇게 2번 쓸 수 있죠. 영어는 어느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에 변화를 줘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달리합니다. 걔를 맥스라고 이름 지은 거지. 걔가 이름이 이렇게 되니까 목적 보호가 되는 거지. 그녀는 그를 리더로 만들었다. 자, 만들었다. 자, 리더로 만들었다. 그러면 leader로 만들었죠. 동작은 아니야, 그죠? 3번, 4번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를 이니까 그냥 목적 보호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him 되겠죠. him 어디 있어? 쓱 되겠죠, 그죠? 그래서 him하고 named. 나는 내 손을 따뜻하게 유지했다. keep의 과거죠, kept. 내 손이 따뜻해야 됩니다.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My hands are warm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보호 자리니까. 이렇게 유지했다. 그들은 방이 어둡다는 걸 알게 되었다. found, 발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번이 4번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해석 find, found는. 방이 그러면 the room is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어둡다. dark.
이렇게. 그래서 방이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나는 그가 공부하기 원한다. 오, 나는 원한다. 그를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가 공부하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2번이고 웃지 마라. 네. 3번이 됐죠, 그죠? 4번. 그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동작이 나와야겠죠, 그죠? 동작. 자, 근데 want는 그렇죠. 우리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이죠, 그죠? 그래서 to가 들어가야겠네, 그죠? to study가 됩니다. 쓱 가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We asked her 됐죠, 그죠? ask도 마찬가지입니다. ask니까 뭐 오브 있는 거 찾지 말고 잘 보세요. 그녀가 도와주는 거야. 그녀가 돕는 거 동작이잖아요, 그죠? 동작이니까 이때는 to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ask라고 무조건 뒤에 뭐 오브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잘 해야 돼.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요청 ask가 혹은 이제 부탁이라는 겁니다. 늘 구조가 제일 중요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친구들은 좀만 바꾸면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도와주다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녀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D번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는 거 한번 볼게요. My mom made me to clean my room 돼 있죠. 자, 엄마가 시켰어요. 굉장히 센 겁니다. 말하는 순간 엄마 너무 무서워. 팩트가 돼야 돼서 to가 아니라 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화닥 청소하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돼야 돼. 엄마가 무서우면 사춘기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방 청소하도록 시키셨다. 그는 허락했다죠, 그죠? 내가 게임하는 것을 1시간 동안. 역시나 허락,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play가 돼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역시나 시킨 겁니다. 우리가 요거 하도록. 힘이 세죠, 그죠? to 빠져야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practice 해야 됩니다. a lot. 많이 연습하도록 시키셨다. 되죠. 보는 거. 고양이가 나무 오르는 거를 본 거야. 고양이가 오르는 거는 팩트죠. to 빠져야겠지. climb. 오르는 거야. the tree 하는 거를 봤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좀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로 이제 하고 싶으면 여기 ing 붙여서 climbing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지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개가 짖는 걸 들은 거죠. 역시나 팩트 전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bark가 되겠고, 만약에 진행 의미를 좀 더 살리고 싶으면 이런 지각 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는 이제 barking 쓸 수가 있더라 해서 기본 뼈대는 요거고, 요것도 가능하다 정도로 하면 됩니다. 개가 밖에서 짖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진짜 여러분들 중요하고 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어차피 여러분들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영어가 확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게 결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배웠던 걸 바탕으로 연습을 계속 해 볼 거예요. 오늘 거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 만날게요. 다 같이 홍보! 후짜!